자, 올해가 창작 오페라 70년이 되는 해였죠. 1950년 춘향전으로부터 이제 70년이 됐는데 12월이 되니까 이제 이 시기도 마감하고 또 우리가 창작을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때마침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는 현자를 찾아가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창작의 산 역사이고 또 영원한 기록이 되시는 이영조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님을 여기 용인 양지민인가요? 양질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동안 지난 역사도 다 아시고 또 현장도 아시고 또 내일의 방향인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창작 오페라 7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백미러를 보는 거는 뒤를 보는 건데 뒤로 가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보므로서 앞으로 잘 가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70년을 되돌아본다는 거는 뭐 과거를 가지고 시비를 걷고 그런 게 아니라 과거가 이랬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가야겠다. 이제 특히 오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사실 시기적으로 좀 저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다행이고 반드시 거쳐야 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0년 사이에 벌써 우리가 오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오페라가 발전한 게 아니고 외국 오페라가 여기 와서 정착을 하면서 우리 거를 상실 내지는 성숙하는 거를 막았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문화적으로 이런 말 하면 부끄럽지만 종속화됐어요. 그것도 이태리 오페라라는 아주 한 국가의, 물론 거기가 오페라의 주정국이긴 하지만 좁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씨앗은 돼 있지만 계속해서 씨만 뿌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예술이라는 게 자아의 발로인데 우리 작품이 있어야 상대방을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그램이 그런 거를 늦었지만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의의가 깊고 반드시 앞으로 좋은 우리 재주 있는 민족이고 또 음악을 사랑하는 족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려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평론을 하셨던 이성삼 선생께서 늘 그 강의 시간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이태리 오페라 출장소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태리 오페라의 출장소다. 그 말을 계속 하면서 벌써 40년, 5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서양 오페라가 들어와서 우리가 많은 성악가도 키워냈고 또 눈을 높여놨고 많이 했는데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방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동안에 뭐 토론도 무수히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점과 원인과 이런 것들은 다 알죠.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70년을 맞아서는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인데 그 중심에 국립오페라단이 있을 것 같고 또 민간 단체들의 방식이 어떻게 앞으로도 가능할까. 그런 거에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오페라 전반을 말하면은 성악가들의 그 열정과 또 그 공로, 희생은 정말 컸어요.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지금 이 정도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연주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주가라서 좋은 성악적인 테크닉 이런데 또 좋은 레퍼토리의 그런 아름다움에 빠져서 했지만 이제 우리 거를 정립하려면 거기는 이제 창작이라는 게가 들어가야 되고. 창작에서 기본적인 거는 저는 작곡이라고만 생각하지가 않아요. 대본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본자가 없으면 창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본자를 키워야 되고 또 작곡가는 키우고 있지만 너무 서양 음악 쪽으로만 키웠단 말이에요. 그게 되면은 지금 아까 민간인 오페라단, 국립 오페라단 이런 기관을 얘기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오가나이즈된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것이 삼위일체로 가지 않으면은 작곡가 혼자 아무리 좋은 작품을 쓰려고 해도
대본자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대본 때문에 재판까지 간 적 있어요. 그게 황길이 아닙니까? 아이고, 그것까지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약간 넌센스지만 예, 그 예. 과정이에요. 예. 그만큼 대본자가 예. 없어요. 예. 선생님께서 대본 쓰시는 것에 예. 저는 속으로 너무 기쁜데 작곡가는 이래도 했지만 이 사람이 대본자다고 우리가 탁 할 수 있는 분이 10분도 예. 5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좋은 작품을 해놔도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큰 역할을 해야 될 국립오페라단, 그다음에 민간인 단체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해서 이게 이 기독교에서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있는데 네.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분야가 오페라는 아니거든요. 네. 뭐 피아노 혼자 해도 돼요. 네. 그렇잖아요. 바이올린도 혼자 해도 두번도 할 수. 오페라는 뭐 연출이 와서 다른 곡을 생각내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제일 사령탑은 물론 문화부라는 우리 문화를 관장하는 큰 기관이 있지만 그 아래 뭐 예술의 전당도 있고 또 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도 있고 민간 이분들이 어떤 좁은 이해타선을 떠나서 정말 예술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그 열정 하나로 그동안 성악가들이 사실 그거 하나로 버텨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도 생기고 또 폐도 가려고 그랬지만 괜찮아요. 그건 다 커가는 과정이라고 봐서 선생님 말씀을 너무 내가 길게 늘어나는데 역시 그래도 작곡과 대본 그다음에 그거를 기획할 수 있는 단체 앞장서야 될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분야는 물론 국립오페라단이죠. 그 기능을 잘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간 오페라단 뭐 말이 됩니까? 200개 오페라단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만 뭐 이제 또 그분들의 열정으로 그만큼 온 거죠. 뭐 도태되고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대본과 작곡의 관계가 그래도 10년 전부터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카데미라는 것을 개설해서 많이 창작 한실을 만들어줬고 또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세종 카메라타라고 해서 한 10년 전 그 과정들을 제가 작품들을 거의 다 봤거든요. 그래 많이 이제 좁혀지고 있고 주로 이제 원 대본가가 없다 보니까 연극 쪽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연극에서 봤을 때는 오페라가 생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연극에서 온 대본가들의 특성이 나타나요. 우선 양이 많고 압축력이 좀 그러니까 부족하고. 얘기하는 거지 노래말도 이야기하는 없고. 거죠. 노랫말도 없고. 이제 그래서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창작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작곡가들도 처음에는 오페라 하면 거대한 것으로 생각해서 접근을 못했는데 이제는 그 벽은 무너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작곡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맛에 우리 요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맛을 우리 맛을 만들어내는 요리의 과정에서 또 문제가 있죠. 어떤 것들입니까? 조금 아까 무슨 그 대본자가 찾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제 체험입니다. 뭐 그동안에 뭐 좋든 나쁘든 오페라를 5개 써봤는데 첫 번째 오페라 대본을 쓰신 분은 연극계 연극 아주 대가세요. 돌아가셨죠. 두 번째 쓰신 분은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분이니까 대본이 한자로 오는데 뭐 박연폭포, 뭐 삼서적 지하, 낙하 뭐 이게 그것도 어렵고 세 번째 쓰신 분은 이제 연극 대본자세요. 뭐 말씀드려도 돼요. 그분은 차범석 선생님입니다. 그렇지만 오페라 아니에요. 네 번째 쓴 분은 기자예요. 근데 문화부 기자. 다섯 번째는 국문학자예요. 왜 이분들을 제가 말씀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오페라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그 지금 탁 선생님 질문을 받고 생각나는 게 바그너를 생각했어요. 바그너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태리 오페라 막 사랑과 이거 하던 걸 작곡가는 자기 나라의 민속과 설화를 가지고 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본자를 거기서도 못 찾아서 자기가 문학적 재주가 있으니까 직접 쓰지 저 같은 사람 못 쓴단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바그너 하나 보면 4시간 봐야 되잖아요. 저는 가서 독일서 공부할 때 지루해 죽겠는데 독일 사람들은 그대로 보죠. 우리가 그럼
그래서 거꾸로, 아하, 독일 사람들이 판소리 12마당을 72시간인데, 그걸 보겠는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화에 맞는, 우리의 정서에 맞는, 그것이 꼭 민속이고 소라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현대 뒷골목 얘기, 요새 젊은이들 되지만, 우리 정서에 맞는,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 남자들끼리 자기 아내를 할 때, 우리 마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그걸 영어나 독일 말로 번역해보세요. 얼마나 웃음 말이 돼요. 근데 그거가 우리 정서인데 그런 식의 우리의 언어가 우리 정감에 오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젊은 오페라 작곡가들 쓴 거 보면은 아 이건 그냥 서양 거기다가 어거지로 우리말을 집어넣었다. 안 맞아요 리듬이. 그거고 우리 언어하고 멜로디하고 더 떨어지니까 성악가들이 그걸 받은 다음에 고쳐요. 가사를. 고치죠. 예, 뭐 교회 음악에서도 많이 그러지만 그런 거가 우리 일단은 무너져. 우리 언어와 결합할 수 있는 음악을 써야 되는 우리 거라고 하더라도 꼭 북거리 장단 뭐 절대로 그렇게 그게 아니라 지금은 뭐 코스모폴리탄한 글로벌한 세상이니까 다 쓸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마누라 같은 그런 정감이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속에 음악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몇 개를 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연주가들이 좋아하니까 노래하기 편하다. 발음하기 좋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작곡가들이 심도 있게 생각하고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듣고 보면 대본가 역시 음악을 알고 써야 되고 당연하죠. 또 쓴 대본을 작곡가가 인문학적이든 역사적으로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문화를 모르고 그냥 겉으로 쓰니까 그 맛을 못 녹여낸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얘기인가 뭔지 오페라를 쓸 때 아주 큰 사랑을 너에게 바치노라 이런 대본을 내가 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이니까 아주 크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큰 사랑 성악가를 줬더니 이 발음이 안 나간다 이거예요. 저는 그때는 초짜가 돼서 몰랐어요. 그래서 그 성악가 그러더라고요. 아주 큰 사랑 하면 어떠냐고. 하기 좋으니까. 그렇죠. 대본자가 펄펄 뛰는 거예요. 시적이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사소한 농담 같은 거가 아니라 그게 언어와 대본자가 쓴 거를 작곡할 때 작곡가 무식한 거는 또 성악가들이 보면은 그건 발성학적으로 틀렸어. 이게 다 아까처럼 합동의 선을 이뤄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종래 가곡들 보면은 그 엇박자 또는 아프탁트 같은 거 이런 거 외국 걸 그대로 외국은 정관사 관사가 있으니까 in the morning 이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은 호수요 이거 아니거든요. 금수현 선생님이 세모시 옥색시 이게 맞아요. 옛날식으로 하면 세모시 옥색지마 이렇게 그거 발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언어와 음악이 맞는 그런 오페라 음악이 나와야지 아까 말했던 질문하신 진정한 우리의 결국 언어와 선율의 결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안 맞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아베가 멜로디를 완전히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피아베는 작곡도 해봤고 연출도 해봤고 그렇게 대본을 주니까 멜로디가 그대로 받아가지고 명작들을 쏘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말씀하셨던 그 대본에 의해서 작품이 결정되는 그 요소가 큰데 또 그 성악가가 불러보면 성악가가 요구하는 또 호흡이라든지 또 어디다 힘을 줄 것인지 이러한 문제는 또 작곡가가 못 체험할 수도 있어요. 전혀요. 아주 우리나라 작곡가들은 자기 곡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특히 관현 악곡 같은 거. 언제 관현 악곡을 들어봐요. 그리고 오케스트라 반주로 오페라 하니까 너무 크고 성악가들이 부담이 되고 받쳐주는 게 아니라 방해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요새는 좋은 지휘자들도 많이 나오고 또 연주자 기량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국제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면요. 결국은 이것이
비빔밥을 만드는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서로 만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거 선도 안 보고 결혼시키는 거하고 똑같아. 옛날에. 대본가하고 작곡가하고 선도 안 하고 오페라 단장이 이거 써주시오, 저거 써줘. 딱 첫날 밤에 대본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 이게 어떻게 쓰지? 아, 그러니까 대본 고쳤다고 고소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게 맞선도 안 보고 결혼시키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가 아닌가.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작곡가와 성악가가 좀 친하게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놀 운동장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관현악도 처음 써서 올려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관현악이 오케스트라 서곡을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그렇지. 성악으로 들으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러한 분류가 다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조금 더 그 유연하게 이렇게 돌아가려면 결국은 오페라 극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아까 그 놀이터 만남의 장소가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문화적 그걸 놀이터. 뭐 개인이 오페라단이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예술전당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국립오페라단이라든지 이러한 공공성에서 프리로 만나서 이렇게 해보고 실험해보고 같이 놀고 또 뭐 끝나면 또 뭐 한잔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허물어야 그러한 그 융합점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워낙 자본주의 국가고 예. 뭐 올림픽 게임을 그냥 시에서 개최하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유럽은 또 전통적으로 뭐 후선 봉건 시대부터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기에는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얼마 동안은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예. 우리가 제가 조그만 텃밭 쓰는데 고추는 말이죠. 열매를 많이 달리면 내버려두면 찢어져 나가 자빠져요. 그렇죠. 지지대가 없으면 지지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지대가 그때 안 세워주면 그 넘어지잖아요. 지지대가 나는 문화부하고 예. 예술의 전당하고 예. 국립오페라단이 뭐 잘났다고 뭐 그걸 떠나서 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는 국고를 쓸 수 있는 데니까 그렇죠. 지원을 받아서 그런 데 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오페라단을 이제 육성해야 되니까 네. 도와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좀 미래를 생각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이제 최근에 무슨 칼럼을 쓰면서 이랬어요. 문화예술위원회 정말 잘하고 있고 그래도 많이 지원해서 초연을 해볼 수 있는 작은 스타일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출산은 있고 육아는 없다. 출산은 해놓고 육아가 안 되면 아주 재밌는 말씀 좋은 말씀이에요. 출산은 했는데 육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더 어렵지. 예, 더 어렵죠. 그럼 육아가 안 되면 시장은 죽어버리거든. 애 안 놓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육아를 열심히 하고 그 작품들도 보면 젊은 작곡가들이 그렇게 빠르게 따라오고 아유, 많이 잘해요.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만하면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많이 발전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작품이 뭐였죠? 선생님 작품이 처음 처형 처형에서부터 87년 그다음에 뭐 목화도 했고 처형 황진이 목화 그다음에 다시 또 황진이, 서대필 하고 그다음에 이사부까지 했죠. 그래서 한 작품이 완성돼서 작곡가 스스로가 네. 나 이 정도면 막 그런 대로 괜찮아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6년 걸렸어요. 6년. 황진이를 6년 걸렸다는 게 금방 나오는 게 6번 고쳤거든요. 네. 황진이가 7나라에서 37번을 했는데 외국에서요? 전체? 외국에서 5번 하고 한국에서 2번 하고 갈라로는 더 많이 했고 네. 할 때마다 그다음에 하면서 나이가 드니까 네. 예를 들면서 처형 같은 거 87년에 했었단 말이에요. 네. 40대인데 2010년에서 이제 이게 70이 돼가지고 보니까 어려 너무. 그래서 네. 김은경 선생한테 이거 내가 음악이 조금 미성숙한 게 있어서 좀 고치고 싶어서 대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 김은경 선생님이 나도 지금 보니까 내 대본이 어려. 고치자. 그래가지고 13년에 그렇게 해서 성숙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저뿐만 아니고 그죠? 말로 교향곡 5번은 네. 고친 말로 교향곡 5번을 5번 고쳤어요. 네. 5번이 돼서 5번 고친 게 아니라 그렇게 작곡가들은 그렇죠. 그렇게 하는 자꾸 거니까 수정하죠. 특히 오페라는 뭐 그리고 연주가들 연출이 얘기하는 거 연주가들이 얘기하는 거가 귀담아 들으면 첫 번에 들을 때는 기분 나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고칠지 모르지만 반드시 맞거든요. 네. 그걸 작곡가가 수용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충돌을 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오페라를 봤는데, 아리아를 하나를 15분 정도 혼자서 하고 옆에 다른 사람들 요즘 좀 속된 말로 뻘쭘하게 세워놓고 아리아 혼자를 15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분이면 이게 몽유성 아리아도 아니고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루한 거예요. 연출이 아주 힘들었겠네.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그 끝나고 뒤풀이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못 고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지 마시오. 괜히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그런데, 10년 있으니 예. 그 다음 만났더니 선생님 고쳐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레슨비 받으셨다. 예. 그래서 10년 그래서 시간이 이제 지나버렸는데 지금 문제는 한 번 올리고 난 뒤에 책상 서랍에 놓아두는 그 악보를 가진 작곡가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그거가 참 뭐라 그럴까, 그냥 선생님은 지금 한 번 하고 책상 속에 넣어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장 원리란 말이에요. 예. 이 시골에 음식점이 몇 개 있는데요. 되는 집은 이름 쓰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줄 서죠. 근데 똑같은 콩비지 집인데 예, 줄 서죠. 옆에는 텅텅 비어요. 예. 그게 뭐냐면 맛있으니까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맛이 어떤 건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작품의 시장성이라고 봐요. 그 작품이 좋으면은 작곡가가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연주가들이 찾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찾는 이유가 있어요. 작곡 받으니까 작곡가들이 굉장히, 아니 클래식의 작곡가가 하이드 모차르트 베토벤 3명뿐이겠어요? 그 가혹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낭만주의 와서는 많아졌지만,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고 사람들이 예술적으로 매력이 있으면은 설사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도전을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어떤 거는 아주 완벽한 논리와 완벽한 구조를 가졌는데 안 해요. 네. 그건 뭐냐면 맛이 없는 거거든요. 맛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작곡가는 그건 네가 맛을 몰라 이럴 수도 있어요. 예. 뭐 아주 섬에 사는 사람들이 오페라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은 살아남는 거고, 바하의 마테수란 곡을 멘델스존이 나중에 그걸 발견한 거죠. 그게 그렇죠. 100년이 지나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좋은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작곡가들의 필요 이상의 자존심도 필요 없고 예술을 위해서는 다 받아들이고, 나는 오페라는 작곡 이용조 하지 말고 이렇게 공동작업 이북처럼 연출자, 대본자 다 똑같이 취급해야 될 것 같아. 예. 그건 상당히 또 새로운 열린 생각인데요. 왜냐면 저는 그분들 도움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게 이제 보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연출가가 보는 거고 다르고 성악가가 다르고. 그래서 이 딴 장르는 몰라요. 그냥 피아노 곡이나 이런 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오페라는 이렇게 융합적 정신이 없으면 어렵다고 봐요. 1987년 썼을 때 그게 처용이 이제 무대가 불국사였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승려들이 제사하고 나서 막 타락하면서 뭐 제사도 좋지만 그 뒤가 더 좋아하면서 뭐 술 먹고 난장판 하는 건데, 네. 그걸 보면서 처용이나 춘향이나 심청이나 왜 한국 오페라가 나면 다 한복 입고 초가집 하고 쪽두리 하고 어느 무대를 바꾸고 나도 다 똑같고 그래서 네. 그 연출하는 양정홍 씨한테 이번 연출할 때 한옥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농담으로 그랬어요. 네. 근데 이분이 한옥을 안 입으면 그럼 청바지 입혀야겠네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번쩍해서 그거 괜찮다. 근데 무대를 홍대 앞으로 할까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 얘기한 줄 알았대. 근데 홍대는 특정 대학이니까. 네. 그랬더니 압구정동으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87년에는 불국사였는데 2014년에는 압구정동에서 처형이 청바지 입고 색안경 쓰고 담배 물고 입고 나오고 인생. 근데 다른 그게 있더라고요. 음악은 같은데. 네, 연출의 힘이잖아요. 네.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많이 했죠. 예. 그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까 작곡 혼자의 작품이 아니다. 이 공동작이다, 이거는. 네, 그건 참 좋은 말씀인 것 네,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소재에 대해서 그 아직도 편견을 갖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뭐 기독교니까 불교 작품 못 쓴다.
그게 이제 예전에 그 나훈영 선생부터 그때 시작된 시리즈인데. 저도 혼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모르세요? 예. 처형에서 승려들이 참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참회계, 천수경 중에 참회계. 예. 그러니까 승려들이 노래해드리니까 승려의 합창이 나와야 되는데 네. 경이라는 곡을 썼어요. 그 제일 좋은 작품이 나왔죠. 아주 최고의 작품이 그래서 나왔죠. 제가 그 판소리에 왜 그걸 갖다 팔레스티나의 그 모태트 팔레스티나 양식에 기법으로.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성가대 지휘자잖아요, 제가. 예. 어머니는 장로고. 아이고, 그냥 어느 신문사에서 3대 중에 하나가 이 지휘자는 성가대 지휘자가 승려가 나오는 곡을 써가지고 했다고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 반대 신문에서는 아니다, 예술을 추구한 거다.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큰 교회 지휘자라고 하게 됐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거기서 당회에서 이용조가 산불 깔고 있었으니까 지휘자가 안 된다. 근데 그래서 동영상을 봐라 그럼. 그때 이제 됐는데 나중에 연세대학교 총장 박대선 총장이 참 조선일보 글을 쓰는데 연세대학교의 교회에 와봐라. 우리 교회 우리 있는 종은 범종이다. 예. 그거는 불교종이 아니라 한국종이다. 나는 목사고 연세대학교 총장인데 1년에 한 번씩 불국사나 낙산사 가서 그 천년의 숨결을 느낀다. 이용조가 추구한 거는 그거지 불창가가 아니다 이렇게 써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참불가가 아니다. 구호를 받았지. 예. 그런데 그때 합창하는 남성 합창단 중에 6명이요. 예. 자기는 도저히 못 부른다 그래요. 네. 지금도 성악가들도 그런 분 있어요. 왜? 예. 난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예. 이거 부르다가 쫓아내요. 근데 그건 뭐 문화로 보지 않고 예. 종교적인 이념으로 보게 되는데 저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선 장로 아들이 너 내일부터 새벽교회도 그런 거 썼다가 새벽기도 나가서 나 기도하자고 그래서 왜 성가대가 안 나오고 중들이 와서 노래하면서 스님이 그때간 기독교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끄럽다. 그게 80년, 1980년대예요. 그 시대의 하나의 그렇죠. 인식적인 오류라 그럴까 이제 그런 건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죠. 작곡가들이 대개 이제 그 교회 바탕으로 자란 작곡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음악을 이해하는 거, 전통을 이해하는 데서도 그게 핸디캡으로 만약에 제가 이게 소재가 그 굿이 참 좋다 했을 때 무당이 나온다 그러면 또 똑같은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거부감을 가질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61학번이거든요. 예. 그때 60년대에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국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때는 국악악기를 살려면요. 예. 무당들이 가는 거기 가야지만 그런 장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악악기점이라는 게 없었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가보니까 못 듣던 뭐 살풀이 뭐 이런 이상한 말들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그런 종교 이념으로 보면은 지금은 국악원 있고서는 어디 가든지 국악기점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무속인들이 드나드는 데 가지 않으면 국악악기를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기독교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올라올 때 봤지만 저기 목탁이 몇 개 있거든요. 난 우드블럭 소리보다 목탁 소리가 더 좋아요. 교회 성가대원들이 와서 어떤 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권사님 왜 목탁 여기 있어요? 그거 다 악기야. 잘 이해가 안 되죠. 예.